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그 한 숟가락이 사실은 당신의 시야를 조금씩 지우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도 뉴스에서도 거의 말하지 않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전혀 아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자가 흐려지고 빛이 번지며 사람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년이 지나버린 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미래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당신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시야가 또렷한지, 그리고 왜 어떤 음식은 의사들조차 뒤늦게 후회하는 원인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항상 응원해 주시는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끝까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간 노인 환자만을 진료해온 한 안과 전문의는 은퇴를 앞두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같은 패턴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유전도 아니었고 특별한 눈병을 앓은 적도 없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평생 아무 의심 없이 먹어온 특정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엔 그 사실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수십 년의 임상 기록과 추적 관찰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눈은 가장 정직한 기관이며 우리가 먹는 것을 절대 숨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첫 번째 단서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지 못하는 음식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아침 식탁 위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것은 한때 건강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고 수많은 노인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고령 안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경고했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인공 버터와 가공 스프레드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이 눈에 즉각적인 통증이나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눈 속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액체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은 망막을 먹여 살리는 극도로 가는 혈관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손상만으로도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망막세포는 서서히 굶주리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시야의 중심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매일 인공 버터를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황반 변성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변화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전혀 연결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눈의 수정체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가공 스프레드에 포함된 보존제와 유화제는 수정체 단백질을 서로 엉기게 만들어 투명해야 할 렌즈를 뿌옇게 만듭니다. 마치 맑은 유리컵에 기름막이 생기는 것처럼 빛은 통과하지만 선명함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안과 연구팀은 인공 버터를 끊고 자연적인 지방으로 바꾼 노인들의 시력이 몇 달 안에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손상을 멈추자 회복이 시작된 결과였습니다. 이 음식은 눈을 한 번에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매우 확실하게 시력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대상입니다. 매일같이 먹어왔고 너무도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흰쌀밥과 정제된 곡물입니다. 일본의 고령 안과 의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경고해왔지만
그 경고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흰쌀밥이 눈을 직접 공격하는 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흰쌀밥을 먹는 순간 혈당은 급격히 치솟고,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눈 속 조직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눈의 수정체와 망막 단백질이 서서히 굳어버리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마치 설탕을 달군 프라이팬에 올려 캐러멜화시키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는 통증도 없고 즉각적인 신호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빛 번짐이 심해지고 밤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으며 글자가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추적 연구에선 하루 2번 이상 흰쌀밥을 섭취한 노인들이 현미나 통곡물을 먹은 사람들보다 백내장과 녹내장 위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흰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거되는 껍질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로 남는 것은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 뿐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눈 속 미세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해 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출혈과 세포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식단을 바꾼 노인들 중 상당수는 망막 사진에 실제로 혈관 상태가 안정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시야와 눈부심에 대한 민감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의 선택이었습니다. 흰쌀밥은 오랫동안 생존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의 식습관 속에선 눈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눈은 그 변화를 바로 말해주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흐릿해진 세상이 그 대답을 대신해줍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겉보기에는 너무도 건강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바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병에 담긴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채소를 먹고 있으니 눈에도 좋을 거라고 믿지만 일본의 장수 안과 의사들은 이 조합이 오히려 눈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드레싱 안에 들어있는 산화된 식물성 기름과 숨겨진 당분, 그리고 화학적 안정제의 조합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기름은 장시간 빛과 열에 노출되면서 이미 변질된 상태가 되고, 이 기름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바로 눈 속의 미세 혈관입니다. 망막을 보호해야 할 혈관벽은 염증으로 약해지고 그 틈으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드레싱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눈 속 모세혈관에 반복적인 충격을 줍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조차도 망막 손상이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여러 번 시판 드레싱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야간 시력 저하와 대비 감도 감소를 훨씬 더 자주 호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드레싱에 들어있는 유화제가 혈액 망막 장벽을 교란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벽은 독성 물질로부터 눈을 지키는 방패인데 작은 균열만 생겨도 시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반면 집에서 간단히 만든 드레싱으로 바꾼 노인들은 몇 달 만에 사물이 더 또렷해지고 어두운 곳에서의 시야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눈을 자극하는 요소를 제거했을 뿐인 결과였습니다. 샐러드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그 위에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 눈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남깁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한 숟가락이 사실은 시력을 조금씩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달콤한 향과 화려한 색깔로 가득 찬 가공 아침 시리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어왔지만 일본의 고령 안과 의사들은 이 음식을 눈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시리얼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당분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곡물을 극도의 열과 압력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 영양소는 거의 사라지고 눈에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눈 앞부분의 체액 속에 축적되며 서서히 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녹내장과 백내장의 위험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더해 시리얼에 인위적으로 첨가된 철분과 합성 비타민은 몸에 흡수되는 방식이 자연식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합성 철분은 눈 속에서 산화 반응을 촉진해 망막 중심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치 눈 안에서 녹이 슬듯 세포는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장기간 시리얼을 섭취한 노인들 중 상당수는 아침 이후 몇 시간 동안 시야가 흐릿해지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혈당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눈 속 혈관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리얼을 끊고 전통적인 식사로 아침을 바꾼 사람들은 놀라울 만큼 빠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눈의 건조감이 줄어들고 초점이 맞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는 약의 힘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자극을 멈춘 결과였습니다. 아침마다 무심코 먹던 한 그릇의 선택이 수년 뒤 시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5번째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번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무심코 넣는 프림, 특히 비유제품 커피 크리머입니다. 일본의 고령 안과 의사들이 이 음식을 문제 삼는 이유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흔해서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머들의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옥수수 시럽 고형분, 경화유, 인공 안정제가 나열되어 있고 이 조합은 눈 속에서 서서히 축적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 첨가물들이 눈을 채우고 있는 젤 같은 조직 속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야에 떠다니는 점이나 실 같은 부유물이 늘어나고 많은 노인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 내부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크리머를 넣는 순간 일부 화학 성분은 더 공격적인 형태로 변해 수정체와 망막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수년간 반복되면서 색을 구분하는 능력과 대비 감도를 눈에 띄게 떨어뜨립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장기 관찰에서는 매일 크리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황반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커피를 그대로 마시거나 우유나 자연적인 식물성 음료로 바꾼 노인들은 몇 달 안에 시야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경을 바꾼 것도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색이 또렷해지고 눈의 피로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눈이 회복되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공격받지 않자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6번째 음식은 눈을 한 번에 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주 천천히 시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컵속이 아니라 그 안에 섞여 있던 하얀 가루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특정한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선택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의 고령 안과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의 나쁜 음식이 아니라 이런 음식들이 매일 반복되며 동시에 눈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인공 버터, 병엔 드레싱, 정제된 곡물, 가공 시리얼, 커피 크리머가 각각 따로 작용할 때도 문제지만 이들이 겹치면 눈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과 크리머, 점심에는 흰쌀밥과 드레싱, 저녁에는 가공 지방이 들어간 반찬이 이어지며 눈은 하루 종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망막세포는 서서히 지쳐가고 시신경은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누적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아침 글자가 흐릿해지고 밤 운전이 두려워지며 얼굴의 표정이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시점에서야 나이를 탓하지만 일본 의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눈이 보내던 경고 신호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눈의 피로, 빛 번짐, 건조감, 대비 감도 저하는 모두 초기 신호였지만 음식과 연결지어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악순환을 끄는 사람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약을 늘리기보다 식탁에서 자극적인 요소를 하나씩 제거했을 뿐인데 시야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눈은 나이보다 습관을 먼저 기억하고 매일의 선택은 결국 하나의 결과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흐릿함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으로 편안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희망으로 방향을 틉니다. 지금까지 눈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선택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일본의 고령 의사들이 실제로 실천해온 회복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대신 따뜻한 국물과 단백질, 자연적인 지방을 선택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눈의 건조감이 줄고 오후가 되어도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망막 혈관이 더 이상 급격한 자극을 받지 않자 안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통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조류와 생선은 눈에 필요한 미네랄과 지방산을 조용히 공급합니다. 이런 영양소는 한 번에 효과를 드러내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며 망막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시야와 빛 번짐이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눈이 좋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 예전처럼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식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자주 먹던 해로운 요소 하나를 줄이고 그 자리에 덜 자극적인 선택을 넣었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몇 주 몇 달 쌓이면서 눈은 다시 숨을 쉴 공간을 얻었습니다. 눈은 놀라울 만큼 솔직해서 공격이 멈추면 조용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덟 번째 이야기는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현실적인 장면으로 모읍니다. 일본의 고령 안과 의사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는 이미 시력이 크게 나빠진 사람이 아니라 이유 없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초점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지만 예전과 분명히 다르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신문 글자가 조금 흐릿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뻐근해지며 밤이 되면 불빛이 번져 보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받아들이지만 의사들은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한 갈림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손상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음식들이 계속 반복되면 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시점에서 자극을 줄이면 눈은 놀랄 만큼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임상 기록에서는 같은 연령대, 같은 초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식습관을 바꾼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1나 2년 안에 분명하게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점점 더 자주 안경 도수를 바꿔야 했고 다른 한쪽은 시력 변화가 거의 멈췄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이었습니다. 눈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공격받는 환경에서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은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경고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여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열 번째 이야기는 조용한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최고령 안과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력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음식들은 모두 눈을 단번에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년 동안 반복되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희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사례가 보여주듯 눈은 자극이 멈추는 순간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힘이 살아납니다.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선택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 내일 아침에 한 잔, 그 사소한 반복이 몇 년 뒤에 시야를 만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해준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더 건강한 눈과 더 선명한 내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